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철양, 올해 꽃다운 나이 18세라 하였지요. 철양은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산속에서 살며 무술과 사냥을 익혔답니다. 철양아, 내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무술의 근본이니라. 산에서 배운 것들을 잘 익혀두거라.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에 철양은 산속을 제 집처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장하였던지 마을 사람들도 간혹 산에 오면 철양의 모습을 보곤 입을 다물지를 못했지요. 철양의 하루는 새벽녘 산속 냇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호흡을 가다듬는 모습이 마치 산속 선녀 같았지요.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수련을 하면 좋을까요? 오, 그러고 보니 오늘이 내 18번째 생일이구나.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마. 그리하여 할아버지는 철양에게 오래된 활 한 자루를 건네주셨습니다. 이 활은 내 아버지께서 쓰시던 것이란다. 이제 내가 쓸 때가 되었느니라. 철양은 감격에 겨워 활을 받아들었습니다. 활 시위를 당기자 팔에 힘이 들어가며 온몸에 긴장감이 감돌았지요. 자, 이제 저 나무를 겨냥해 보거라. 철양이 화살을 날리자 백포 밖에 있던 나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지요. 내 솜씨가 제법이구나. 하지만 명심해라. 무술은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니라. 철양의 재주는 비단 활쏘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맨손으로 호랑이와 맞서 싸울 만큼 무예가 뛰어났고 산속 어느 곳이든 눈을 감고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산세를 꿰뚫고 있었지요. 그렇게 자란 철양은 뛰어난 체력과 날카로운 감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먼 곳의 사슴 발자국 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먹이를 찾는 족제비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철양의 가슴 한편에는 언제나 산 아래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밤이면 멀리 보이는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상상하곤 했답니다. 할아버지, 언젠가 저도 마을에 내려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때가 되면 내가 그곳에 가야 할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세상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하니라. 이렇게 철양은 산속에서 무술을 익히고 사냥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그녀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철양이 18번째 봄을 맞이하던 그 해, 그녀의 가슴 속 호기심은 더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올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잠시 낮잠을 주무시는 틈을 타 철양은 살금살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할아버지께서 아시면 꾸중을 듣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구경하고 올 테야. 산을 내려가는 동안 철양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나무 사이로 보이는 마을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기와집과 초가집이 어우러진 모습, 연기 나는 굴뚝,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녀에겐 모두가 신기한 광경이었답니다. 마을에 들어선 철양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만 같이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지요. 어머나, 저 아이는 뭐하는 아이람. 옷차림이 참 특이하구나. 글쎄 말이야, 잔골 아이인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철양은 자신의 차림새를 살펴보았습니다.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과 허리에 찬 작은 단검, 그리고 등에 맨 활. 확실히 마을 사람들과는 달랐지요. 한편 마을 뒷골목에서는 술에 취한 패거리들이 떠들썩하게 노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하나가 철양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저기 신기한 계집애가 있다. 철양은 당황한 채로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내들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어서 철양도 그들의 모습이 신기할 따름이었지요. 어이 아가씨, 어디서 왔어? 우리랑 놀다 가지 않을래? 사내 중 하나가 철양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의 모습에 철양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요. 저는 그저 구경하러 왔을 뿐입니다. 철양의 말에 사내들은 재미가 있는 듯 말을 이었지요. 오라, 목소리가 참 고운데 어디 한번 더 들어보세. 사내가 철양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철양은 재빨리 피했는데 그녀의 날렵한 움직임에 사내들은 잠시 놀랐지만 곧 씩씩거리며 다가왔지요. 아니, 이 계집애가 까불어.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상황이 점점 험악해지자
철양은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술은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란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지켜야 할 때였지요. 철양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세를 잡고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저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철양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내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거 봐라. 겁먹은 토끼 같으니. 그때였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철양의 어깨를 잡으려 했고 순간 철양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사내는 땅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지요. 뭐야? 이 계집애가. 놀란 사내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지만 철양의 움직임은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발차기, 손날치기, 그리고 몸을 날려 뒤집기까지. 순식간에 사내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졌고 철양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주변에 모여든 구경꾼들의 시선에 당황했지요. 저 아가씨 대단한데? 어디서 그런 무술을 배웠대? 아니, 뒷골목 패거리들을 혼자서 다 때려 눕혔잖아. 사람들의 감탄과 놀라움에 철양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런 관심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 저들이 그냥 도망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철양에게 다가와 말했지요. 아가씨, 참으로 대단하오. 하지만 이곳은 위험하니 어서 돌아가시는 게 좋을 거요. 철양은 노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슬슬 할아버지께서 깨어나실 시간. 철양은 서둘러 산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마을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져 있었답니다. 그날 밤 철양은 마을에서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그리고 뒷골목 패거리와의 싸움에서 느낀 묘한 기분.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이날의 사건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였답니다. 철양의 첫 마을 하산 이후 그녀의 일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밤마다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곳에서의 경험을 되새기곤 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새 다시 마을로 향하는 날이 많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철양아, 어디 다녀오는 게냐? 할아버지의 눈초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 산 아래 풍경을 구경하고 왔어요. 내 맘속에 무언가 자라고 있구나. 조심하거라. 세상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험난하단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철양이 몰래 마을에 다녀온 지 보름째 되던 날, 뒷골목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낯선 패거리들이 소녀를 붙잡고 희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소녀의 비명이 뒷골목을 울렸습니다. 아가씨, 우리랑 좀 놀다 가지 그래. 이 마을은 우리 차지니까. 철양은 잠시 지켜보는가 하더니 결국 참견하게 되었지요. 그만두시오. 어이구, 이게 누구야? 꼬마 아가씨가 우리 막아설 셈인가? 오, 재미있겠는데? 너도 함께 놀자고. 패거리 우두머리가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오자 철양은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소녀를 놓아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누군지 아나? 우두머리가 철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양의 발이 그의 턱을 강타하며 우두머리는 그대로 뒤로 날아가 바닥에 쓰러졌지요. 뭐야? 저 계집애가 어떻게 우두머리를 한 방에? 패거리들은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분노한 얼굴로 철양에게 달려들었지요. 이놈들 한 번에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철양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발차기, 팔꿈치치기, 어깨 던지기. 할아버지께 배운 무술이 완벽하게 펼쳐졌습니다. 순식간에 패거리들은 바닥에 나뒹굴었고 살기를 청하는 비명만이 뒷골목에 울려 퍼졌답니다. 아가씨, 제발 용서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두머리가 바닥을 기며 애원하자 철양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지요. 앞으로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세요. 그리고 이 뒷골목에서 당장 사라지세요. 놀랍게도 우두머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패거리들도 덩달아 맹세하였지요.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 아가씨 대단하구나. 뒷골목 패거리들을 혼자서 제압하다니. 이제 우리 마을도 안전해지겠어. 그날 이후 철양의 소문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산속의 선녀, 뒷골목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지요. 기존의 패거리들도 철양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기 시작했고 뒷골목의 질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답니다. 철양은 이제 매일 마을에 내려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이들은 엄중히 혼내주고
어려운 이들은 도와주었지요. 그녀의 정의로움과 따뜻한 마음의 사람들은 점점 더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철양 아가씨, 우리 아들놈이 패거리에 끌려다닐 때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편 철양의 명성은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뒷골목의 여왕이라 불리는 그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더 큰 파장을 일으켰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선 한 노파가 철양을 찾아왔습니다. 아가씨가 그 소문의 철양 아가씨십니까? 제발 우리 마을도 좀 도와주세요. 노파의 사연인즉 그들의 마을 뒷골목을 장악한 패거리들이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양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지요. 세상은 넓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많구나. 철양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얼마 후 이웃 마을에 도착한 철양은 뒷골목 패거리들의 본거지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는데 패거리들이 소년들을 붙잡아 위협하고 있는 모습을 봤던 것이죠. 이 녀석들, 오늘 몫을 채우지 못하면 혼날 줄 알아. 순간 철양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고 그녀는 주저없이 패거리들 한가운데로 뛰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부끄럽지도 않소? 그런데 혹시 철양님? 당신이 그 소문의 철양 아가씨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 배웠습니다. 두목이 땅에 엎드려 애원하자 철양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는 이런 짓을 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모두 풀어주시오. 그렇게 철양은 이웃 마을의 뒷골목까지 평정해버렸지요. 이 소식은 또다시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고 이번에는 더 먼 마을에서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렇게 철양은 마을과 마을을 오가며 뒷골목을 평정해 나갔지요. 하지만 철양은 단순히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뒷골목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각 마을의 뒷골목에 자신의 눈과 귀가 되어줄 사람들을 심어두었고 이를 통해 백성들의 고충을 빠르게 파악하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철양 아가씨, 덕분에 우리 아들이 이제 정직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가씨, 덕분에 우리 마을에 나쁜 패거리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철양은 가슴이 뿌듯해졌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이 커질수록 더 큰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 전국의 모든 뒷골목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녀의 명성은 이제 조선 팔도로 퍼져나가 조정에서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이름을 들으면 악덕 패거리들은 벌벌 떨었고 억압받는 백성들은 희망의 빛을 보았지요. 하지만 철양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께 아직도 이 일을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커져가는 자신의 영향력,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지 늘 궁금하기도 했답니다. 몇 달 후, 어느 날 밤, 철양은 문득 산속 할아버지 집이 그리워져 몰래 산으로 올라가 멀리서 할아버지 집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양아, 이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한 일들을,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도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졌구나.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정한 힘은 남을 돕는 데서 나오는 것이란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철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한편 철양의 명성이 조선 팔도를 휘어잡을 무렵 뜻밖의 사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철양은 평소처럼 뒷골목을 거닐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멀리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잡아라! 저놈을 절대 놓치지 마라! 철양은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한 젊은 사내가 황급히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 서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철양의 말에 사내는 급히 멈춰섰고 그만 중심을 잃고 철양에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몸이 맞닿았고 철양은 생전 처음 또래 남자와 몸이 부딪히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내의 단단한 몸과 그의 숨결이 느껴지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요. 아,
죄송합니다. 사내가 황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괜찮습니다만 무슨 일이십니까? 철양은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위험한 자들이 저를 쫓고 있습니다. 철양은 순간 망설였지만 사내의 눈빛에서 진실함을 느꼈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숨겨드리겠습니다. 철양은 사내를 데리고 근처의 비밀 은신처로 향했는데 그곳은 그녀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숨겨주던 곳이었지요. 아가씨, 혹시 당신이 그 유명한 철양 아가씨십니까? 그렇소만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런 위험한 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인가요?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주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종이품 동지사 부총관 최무룡 장군의 아들입니다. 철양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군의 아들이라니. 그가 왜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까요? 장군의 아들이라니 어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소? 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정에 위험한 음모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지요. 제가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려다 이렇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철양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근처에 있을 거야. 꼼꼼히 뒤져. 철양은 재빨리 대주를 더 깊숙한 곳으로 숨겼고 자신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철양이 물었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역적을 쫓고 있어. 혹시 이상한 사내를 보지 못했소? 그때 무리 중 한 명이 두목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지요. 두목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 소문의 철양 아가씨란 말이오? 전국의 뒷골목을 평정했다는. 철양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내가 알기론 이 근처에 수상한 사람은 없었소.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먼저 알아챘을 거요. 그렇게 무리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결국 물러갔습니다. 철양의 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위기가 지나가고 대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철양 아가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철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세상에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제 철양의 앞에는 더 큰 세상, 더 큰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 속에서 그녀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 남자와 함께. 자, 어서 가시죠. 당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철양과 대주는 새로운 모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에 대한 묘한 감정도 피어나고 있었지요.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조선의 뒷골목을 다스리는 여왕에서 이제 그녀는 더 큰 세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철양과 대주는 은신처 깊숙한 곳에서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주는 조정의 음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철양은 처음 접해보는 그의 말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는데 둘의 대화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지요. 철양 아가씨, 당신의 지혜로움에 놀랐습니다. 대주의 말에 철양은 살짝 볼을 붉히며 그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백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대주는 철양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의 눈에 철양은 단순한 뒷골목의 여왕이 아닌 백성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비쳤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그는 무의식 중에 철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았습니다. 철양 아가씨, 당신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대주의 따뜻한 목소리에 철양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대주를 바라보았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는데 순간 주변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지요. 저도 대주 도련님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철양의 말에 대주가 미소를 짓자 그의 미소에 철양의 마음이 또다시 쿵쾅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고 본능적으로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철양은 대주에게 기대어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쉿소리 내지 마세요. 철양이 속삭였습니다. 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철양에게 더 가까이 붙었지요. 다행히 위기는 지나가자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대주가 당황한 듯 말하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철양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날이 밝아올 때쯤 겨우 추격자들을 따돌리는데 성공하자 그들은 한적한 강가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지요. 철양 아가씨,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본 것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안에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철양은 대주의 말에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도 대주에 대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지요. 대주 도련님도 대단하세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다니. 저는 그런 용기 있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 속에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철양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동료가 필요해요. 혼자서는 이 큰 음모를 밝혀낼 수 없을 거예요. 철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를 만나 뵙고 싶어요. 할아버지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주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가시죠. 며칠 후 철양과 대주가 산속 할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마음도 깊어져 갔지요.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곧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대주의 아버님이 그를 급히 불렀습니다. 대주야, 내가 뒷골목 출신의 여인과 어울리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아버님, 처양은 단순한 뒷골목 출신이 아닙니다. 그녀는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니 된다. 내가 아무리 그 아이를 좋아한다 해도 그 신분으로는 절대 우리 집안과 어울릴 수 없다. 대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었지만 철양에 대한 마음도 쉽게 접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철양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문을 들은 조정의 대신들이 그녀를 위험인물로 지목한 것입니다. 저 철양이란 계집 너무 큰 세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하오.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한 대신이 말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대신도 거들었습니다. 그렇소. 뒷골목에 세력을 등에 업고 조정을 위협할지도 모르니 말이오. 이 소식을 들은 철양과 대주는 그날 밤 몰래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지요. 대주 도련님,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의 사이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철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철양,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주변에서 발소리가 들려오자 놀란 두 사람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그들을 쫓는 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서 찾아라. 저 계집을 제거하고 대주 도령은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 철양과 대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주 도련님, 부모님께서 저를... 대주는 미안한 마음에 잠시 고민하다가 철양을 향해 말했지요. 철양, 나와 함께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갑시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철양과 대주가 도망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왜구들이 대규모로 침입해 온 것입니다. 조정은 급히 군사를 모으고 장수들을 불렀고 대주의 아버지, 즉 장군께서도 출전 명령을 받으셨지요. 이 소식을 들은 대주는 고민에 빠졌지요. 철양과 함께 도망친 처지였지만 나라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철양아, 나 전장에 나가야 할 것 같아. 철양은 놀라며 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서린 결의를 보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난... 대주는 철양을 꼭 안아주었고 철양은 그의 품 안에서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게. 그렇게 대주는 아버지와 함께 전장으로 떠났고 철양은 그를 배웅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어. 철양은 곧바로 자신의 전국에 퍼져 있는 자신의 세력을 모으기로 했고
각 지역의 우두머리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지금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힘을 보태야 해요. 뒷골목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철양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정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일 수 있죠. 철양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뒷골목 세력을 이용해 왜구들의 동태를 살피고 군량미를 조달하는 것이었죠. 위험한 일이었지만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좋소. 우리도 나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니 기쁘오. 그렇게 철양과 그녀의 세력은 비밀리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군량미를 모았습니다. 한편 전장에 있던 대주도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구들의 공격이 너무 강합니다. 힘내라. 아들아,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다. 그때 한 병사가 달려왔습니다. 장군님, 왜구들의 비밀 기지를 발견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대주는 놀랐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가 어디서 왔을까? 문득 그의 머릿속에 철양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철양이? 대주의 마음은 기쁨과 걱정으로 가득 찼지요. 철양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철양과 그녀의 세력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조선군을 도왔고 대주는 전장에서 용맹을 떨쳤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철양은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왜구들의 총대장이 머무는 장소를 알아낸 것입니다. 이 정보만 전달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칼을 든 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내 놈이었구나. 우리를 염탐하고 정보를 흘렸던 녀석이. 철양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지요. 이대로 죽으면 정보를 전달할 수 없어.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정보를 넘겨줘야 해. 그녀는 재빨리 몸을 날려 왜구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내 놈들을 이대로 둘 순 없지. 철양은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대주 도령에게 이 정보를 전해야 해.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철양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고 이 정보로 조선군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전쟁이 끝나갈 무렵 대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승리 뒤에는 철양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철양아, 조선이 이길 수 있었던 건 모두 너의 헌신 때문이야. 대주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전쟁의 마지막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주는 부친과 함께 최후의 전략을 세우고 있었지만 왜구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고민에 빠져 있었지요. 그때 한 병사가 급히 달려와 전했습니다. 장군님, 뒷골목에서 온 첩보입니다. 대주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철양이구나. 첩보의 내용은 놀라웠습니다. 왜구의 주력군이 거짓 정보에 속아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철양이 몰래 퍼뜨린 거짓 정보 덕분이었지요. 아버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대주의 부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 전투가 마지막이 되겠구나.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자꾸나. 조선군은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왜구의 주력군이 없는 틈을 타 그들의 본진을 급습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조선군은 철양의 정보 덕분에 왜구를 크게 격파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전투가 끝나고 대주는 철양을 꼭 만나고 싶어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한 쪽지만이 남겨져 있었지요. 대주 도련님, 부디 무사하셨기를. 저는 잠시 숨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대주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고 철양을 생각했지요. 그의 마음은 기쁨과 걱정,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찼지요. 한편 조정에서는 이번 승리의 공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대주와 그의 부친의 공이 컸지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이의 존재가 화제였습니다. 도대체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디요? 들리는 바로는 뒷골목의 세력이라던데. 뒷골목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의견이 분분할 때 대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대주는 철양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지요. 그녀가 어떻게 뒷골목을 평정하고 백성을 도왔는지,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그렇다면 그대가 그토록 사랑한다는 그 여인이 바로 우리를 도운 장본인이란 말이오? 임금의 눈에 관심이 어렸습니다. 대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전하. 철양은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그 누구보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말을 들으니 짐도 그 여인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지는구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전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전하, 밖에 한 여인이 찾아와 꼭 뵙겠다고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처량이었지요. 신은 처량이라 하옵니다. 전하를 뵙고자 담대히 찾아왔사옵니다. 처량의 당당한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임금은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며 말했지요. 그대가 바로 그 소문의 처량이오? 짐에게 할 말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처량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신은 비록 미천한 몸이오나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고자 하옵니다. 미천하지만 제가 가진 힘을 모아 나라의 보탬이 되고자 하였사옵니다. 임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공은 실로 크오. 짐이 어찌 그대의 충심을 모르겠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처량은 잠시 망설이다 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대주도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전하, 신의 소원은 대주 도령과의 혼인을 허락받는 것이옵니다. 임금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대의 소원이라면 짐이 어찌 허락하지 않겠소. 이에 짐이 직접 그대들의 혼인을 하사하노라. 대전에 있던 모든 이들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술렁였고 처량과 대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렇게 처량과 대주의 사랑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의 혼인은 단순한 개인의 결합이 아닌 신분의 벽을 넘어 나라를 구한 위대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지요. 이후 처량은 뒷골목의 세력을 이용해 백성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고 대주는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백성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진정한 사랑과 충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귀감이 되었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처량과 대주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나라를 위한 헌신은 오랫동안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야담TV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